출마 기자회견에 이렇게 많은 분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원과 강미숙 위원님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화이팅!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장례를 정돈해 주시고요. 휴대폰은 잠시 진동 모드나 무음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이경용 선거캠프의 최은희입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이렇게 많은 지지자분들이 한마음으로 저희 이경용 후보를 지원해 주시기 위해서, 지지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참석해 주신 특별히 기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어통역에는 제천시 수어통역센터 김나형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제천 단양 선거구 이경용 예비후보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경용 인사드립니다. 저번은 더불어민주당 제천단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4월 총선에 출마하면서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침몰하고 있습니다. 외교안보, 민생경제, 민주 시스템 어느 곳 하나 멀쩡한 곳이 없고 국격은 추락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에도 적자가 전 세계 선망의 대상이었던 대한민국 국가 위상이 곤도박질 치고 있습니다. 편향된 외교로 무역 수지가 적자를 계속하고 전쟁 위험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는 5위에서 200위로 추락하였고 군 소집을 먼저 받는 대통령은 연일 선제 타격 발언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독립투사, 민족의 영웅들을 지우며 철지단 이념 논쟁으로 사회활동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양국관리법, 간호사법, 노란봉투법, 방송사법 등 국회가 발의한 민생 법안을 거부합니다. 대통령 본인의 위법을 조사하겠다는 특검마저 거부합니다. 이태원 골목을 걷다 일어난 참사, 차를 타고 지하도에 들어갔다 목숨을 잃었던 오송 참사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최상병의 억울한 죽음을 국가기관이 조직적으로 은폐합니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R&D 예산은 삭감되었고 소상공인 지원금은 줄었습니다. 국민 80% 이상이 반대하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고 독도마저 분쟁 지역으로 만들더니 공해를 일본해로 표기해도 말 한마디 못합니다. 잼버리 행사로 국제적 비난을 사고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로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균형발전 지역 동권 정책은 뒤집혀 다시 수도권만 확대되고 지역 소멸은 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국정을 잘 이끌어달라는 국회의원의 외침은 재갈을 물리고 강제로 끌어내려졌습니다. 국격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민생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제 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저는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제천단양 유권자 여러분, 난파 직전에 대한민국 후보를 지켜주십시오. 검찰 폭주 정권의 회초리를 들어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권을 당당히 행사하는 기회가 선거이고 여러분이 드는 준엄한 회초리가 투표입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검찰 독재를 노골적으로 확장하는 세력에 대한 심판입니다. 수도권과 투기적 기득권의 모든 것을 몰아주는 정권을 견제하고
지역을 소멸위기에서 구하는 선거입니다. 탈선한 윤석열 차의 폭주를 막고 민주주의를 다시 궤도에 올려야 하는 선거입니다. 대통령 가족 비리와 명품백, 주가 조작을 덮어줄 방패를 없애는 선거입니다. 무속의 신념에 따라 손바닥에 임금 왕자를 써서 0.73% 차로 당선된 대통령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의 주문한 평가가 필요한 선거입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하여 국민이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과 검찰을 앞서 대통령의 권력을 남용하는 대한민국 중 하나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지역 주민을 대변하고 국회에서 당당하게 일할 인구를 선택해 주십시오. 국민이 주인인 나라와 검찰이 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나라, 그 중에 어떤 나라를 선택하겠습니까? 검찰 권력의 꼭두가시가 될 국회의원과 지역을 대변하는 국회에서 당당하게 일할 일꾼 중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제천단양 유권자 여러분, 저 이경룡은 오래도록 지역의 미래를 고민했습니다. 동양에서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행정구에서 격하고 나란 일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우리나라 환경정책의 기틀을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OECD 사무국에서 국가를 위해 일했고 대통령 소속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에도 몸을 바쳐 열심히 일했습니다. 공부도 할 만큼 했습니다. 경험도 할 만큼 쌓았습니다. 공직에 있는 동안 저를 키워준 고향을 한시도 잃은 적이 없어 그 길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체득한 경험과 역량, 인맥, 정책을 제천 단양 발전을 위해서 쏟아붓고 싶습니다. 저는 대천 단양 지역을 구석군 누비며 실상도 보았고 대안도 고민해 왔습니다. 충주댐 수몰 피해, 시멘트 산업, 철도와 교통망, 관광 인프라의 강점과 약점을 보았습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 지역을 살릴 골든 타임입니다.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로 활력을 만들어갈 마지막 기회입니다. 기회를 주십시오. 잘 준비된 일꾼 이경룡을 써 주십시오. 저에게는 검찰의 서슬퍼런 창과 칼이 아니라 권한이 필요합니다. 지역을 위해 일할 자리만 있으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유권자 여러분, 잊혀지고 잃어버린 자주적 재원 2,730억 원을 매년 추가 확보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제천 단양은 착하고 순진했습니다. 수도권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충주댐을 건설하며 넓은 지역이 수몰 피해를 입었습니다. 고향은 물에 잠겼고 각종 규제로 2중, 3중의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충주댐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2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제천, 단양, 충주가 받는 지원금은 연간 70억 원에 불과합니다. 국가 기반 산업인 시멘트 산업은 제천, 단양, 영월의 전국 대기 오염 물질의 10%인 연간 2만 6천 톤을 배출하고 있고, 또한 전국 재활용 폐기물의 35%인 연간 600만 톤이 여기에서 처리됩니다. 환경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의 몫이지만 얻을 이익은 없습니다. 정부로부터도 외면받았습니다. 수도권과 기업은 이득을 보고 지방과 지방 주민은 일방적 희생을 강요당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타파하겠습니다. 우리의 땅과 우리의 자원, 우리 곳간에서 만들어진 이익이 엉뚱하게 쓰이는 것을 막겠습니다. 지역에서 만들어진 초과 이익이 당연히 이 땅의 주인에게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내년 2,730억 원으로 보입니다. 이 예산으로 주민 기본소득과 청년배당,
노인 정책과 장애인, 보육과 교육, 농촌 환경 개선, 문화 복지를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 전기가 없는 에너지 자립 마을을 확대해 주민이 돈을 버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살기 좋은 곳을 찾아 사람도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작지만 강한 도시, 삶의 질이 높은 문화도시, 누구나 차별 없이 부유한 행복 도시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2500여 년 전 공자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면 멀리 있는 사람이 찾아온다는 근자열 원자례를 정치 원리로 선포한 바 있습니다. 인구 소멸의 공포로 인구를 늘리느라 돈을 퍼붓는 대신 지역에 남은 사람들의 행복감을 높이는 사업에 더 투자하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만족과 행복을 키워야 멀리선도 사람이 찾아온다고 확신합니다. 아울러 국정을 감시 감독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가를 국가답게 운영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수도권 과밀화를 억제하여 국토를 고르게 이용해 지방 소멸을 막겠습니다. 지방정부의 자주 재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둘째, 법 원칙이 지켜지는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모두가 법 앞에 평등하고 조세 정의가 확립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사회보장 제도를 개선하고 복지시설 확충에 힘쓰겠습니다. 노령연금, 의료비 경감, 보험 혜택 확대, 사회복지 서비스 종사자 처우 개선 등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지속가능한 환경정책 전환으로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화석연료를 줄이고 태양광, 풍력, 수력 등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식량 안보 차원에서 미래형 농업을 지원하고 돈 버는 청년 농업인을 육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천단영 유권자 여러분, 저 이경규는 국회의원의 특권과 주의 명예가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제천단양을 위해 헌신할 권한과 기회가 필요할 뿐입니다. 제게 사랑하는 제천단양 미래를 위해 짊어질 멍에를 지워 주십시오. 일하고 싶습니다. 황소처럼 뚝심 있게 제천단양을 위해 분실쇄골할 기회를 주십시오. 정권을 견제하는 정당과 주민 행복을 키워줄 후보를 압도적으로 선택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그동안 국회의원 선거 사상 최초로 유권자 누구나 참여하는 정책 제안 플랫폼을 열고 지역 주민의 정책을 수렴했고 오랫동안 발로 누비며 지역민의 고견을 청취해 왔습니다. 그렇게 정리한 자세한 정책과 공약은 선거 구도가 확정되면 추후 정책 브리핑과 선거 공고문을 통해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천단양 유권자 여러분이 반듯한 선택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 어제 마라톤 하셨는데 감기 안 걸리셨어요?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보면 잃어버린 권리 그 2,730이라고 돼 있는데 저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안에서 발표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천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있습니다. 그 자원을 수도권을 위해서 희생한 부분이 많죠. 불도 그렇고 시멘트 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몫을 제대로 찾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자원, 물이온 부담금도 그렇고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주는 댐 지원금도 그렇고 그 액수가 전체 액수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작다. 시멘트 산업으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에 대해서는
화력발전소 지역 주민들의 지원해주는 예산에 비해서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적은 게 아니라 아예 없는 구조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권리를 찾아서 그동안 확보 못했던 추가 재원을 확보하겠다라는 것이 요지입니다. 그럼 저 금액을 그 이상으로 지금 잡고 뭐 하시는 예상이신가요? 그 이상이라는 네. 저 금액보다 더 많은 걸 확보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최소로 잡은 겁니다. 최소 잡은 거예요.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무료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한강청에서 저희 제천 단양은 한강수계니까 한강수계 무료 부담금이 있는데 그것이 1년에 조성되는 돈이 한 5,6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제천 단양에 1년에 5,600원 되고 20년 거의 운영을 했는데 8조가 넘습니다. 8조 얼마죠? 8조 한 6천억 원 정도 되는데 충북에 내려온 돈이 그동안 20년 동안 7,600억 정도 됐습니다. 그 중에 제천이 122억, 단양이 187억입니다. 전체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1%도 안 돼요. 충북에 7,600억이 내려오는데 음성 청주가 20년 동안 충주가 3,000억이 넘습니다. 음성이 1,700억이 넘습니다. 보은이 800억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천은 120억, 단양이 180억 정도 전혀 안 됩니다. 터무니없는 수치입니다.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잡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무용 부담금에서 420억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이게 지성금이 잊혀지고 잃어버렸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됐던 이유는 어떤 점이라고 보세요? 정치권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그 지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멘트 공장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멘트 공장 운영을 어딘가에서는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 주변에 있는 지역 주민들한테는 아니면 그 지역에 있는 지역에는 많은 지원이 가고 있습니다. 특별법인만. 시멘트 공장만 유난히 지역 주민들의 지원금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최근에 기금 운영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것도 세금 형태는 아니고 그 액수 터무니없이 작습니다. 그것을 바로잡겠다라는 것입니다. 정치권의 잘못이라면은 그동안 이 정권이 계속 바뀌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계속 이건 똑같았어요. 정권하고 관계없이 지역 주민들이 그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게끔 정치권이나 행정기관에서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는 얘기해야 되고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출마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네, 후보님께서 그 뚝심 있게 항상처럼 제천 단양 발전을 위해서 공부를 하신다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그 선거 때만 되면 터미널 이전 문제를 대두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시에서도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다른 후보님들한테도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습니다만은 후보님께서는 만약에 이제 입성을 하시면 제천의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저 터미널을 시민들이 지금 바라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계시는지. 그 시외버스 터미널 문제는 시외버스 터미널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객 수송의 큰 흐름은 철도로 가고 버스 중심에서 철도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제천도 KTX가 돼서 서울까지 접근하는데 1시간 정도뿐이 안 걸리고 장기적으로는 어느 국회의원 예비 후보도 다 장기적으로 나가는 지하철도 제천 단양까지 끌고 와야 된다고 공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여객의 중심은 버스에서 철도로 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지난 5년 동안 전국의 버스 터미널이 31곳
문을 닫았습니다. 폐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폐쇄하고 그 여객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데 그 줄어드는 여객 수요가 줄어드는데 그 여객 터미널을 외곽으로 이전한다래가 우선 제천 지역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늘어나는 철도 여객 수요와 줄어들고 있는 고속버스, 시외버스 여객 수요의 상승 관계, 조합 관계를 잘 봐서 터미널 이전을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마침 제천시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철도 관련된 산하기관들을 제천에 유치하는 것이 맞겠다는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노력과 연계해서 지금 제천역을 외부에 철도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한다면은 갑상가를 올리는 형태로 해서 철도 여객과 버스 여객이 환승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만 양쪽이 다 산다. 그래서 버스 이전 터미널 하나만 놓고선 어디 외곽으로 이전한다래가 무슨 제천에 먹을거리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단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환경 전문가신데요. 아까 이제 2,730억 원도 말씀하셨고, 또 제천단양의 그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그 시멘트 회사 대기 환경 문제인데요. 최근에 엄태영 국회의원이 아시아 시멘트에 313억 원 들여가지고 SCR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네. 우리 후보님께서는 그런 쪽으로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태 의원이 얘기했던 300억 원에 그거는 제가 알기로다가는 전체가 그 SCR 쓰는데 투자되는 돈은 아니고 연구용역비 수준이라고 봅니다. 정부에서 시멘트 회사에 SCR 설치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 부분은 아직 공식적으로 된 건 아니죠. 연구용역부터 해서 산자부 시범 사업으로 해서 산자부 시범 사업으로다가 들어가 있는 돈이고, 시멘트 공장의 대교 오염 방지 시설 확충은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제도적으로 그동안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길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의 통합환경허가법에 의해 가지고선 시멘트 산업도 시멘트 공장들도 2027년까지 재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야 대오염을 많이 배출하는 철강 회사라든지 화력 회사라든지 화학 공장들도 전부 다 지금 통합허가 대상으로다가 지금 받고 있는데 시멘트만 빠져 있던 것이 최근에 법이 개정돼 갖고 2027년까지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공청회라는 절차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 의견을 반영할 절차가 생깁니다. 그때 저희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고, 그 반영하는 과정 속에서 SCR이라든지 SCR을 설치해서 현재보다도 훨씬 강화된 그런 환경 기준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공식적인 통로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만약 그 과정 속에서 정부 지원이 시멘트 회사에 필요하다면 그 지원을 얻어낼 수 있는 역할, 그거는 국회의원이 해야 된다.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저 사실 이게 민감한 질문인데요. 아직 선거가 80여일 남아서 많이 기간이 남았지만, 지금 예상되는 거 이렇게 보면 과거에는 양당 체계로 이제 그 선거를 치렀는데, 지금 흐름상 보면 적어도 3개 내지 4개 정당의 후보자가 이제 선거를 치를 것 같아요. 만약에 양당이 아니고 3개 아니 4개 정당이 나왔을 때 혹시 민주당에서는 그것이 득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런 질문이긴 합니다. 선거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여쭤봐야 되는데. 제가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제천당향 유권자분들께서 누가
좀 제천단양을 위해서 진짜 일할 수 있는 국서인지 잘 가려서 양당 선거가 됐든 아니면 다당 선거가 됐든 현명한 선택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준규 전 시장께서 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뭐 질문하시든 하시. 아니 이준규 전 시장께서 네. 탈당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 탈당 거 부분은 뭐 제가 언급하는 건 적절한 것 같지는 않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신년 인사에서도 얘기했고 전원표도 의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분도 그랬었습니다. 공정한 경선을 통해서 당내에서 적폐 후보자가 나온다 이러면 서로 협력하자 그런 얘기를 했었고 많은 분들이 민주당원들이 그런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 과정이 뭐 상세하게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어쨌든지 간에 후보를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 중도 포기를 하고 탈당한 것은 본인에 대한 본인이 경선에 대한 그런 준비가 좀 덜 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네, 이상으로 기자회견은 모두 마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지지자분들과 함께 단체 사진 촬영하고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 이경영 총선 필승 이경영 저기 고문님들 나오시죠? 사진. 네, 고모님들 민주당 화이팅! 자, 이경영 화이팅 해주겠습니다. 이경영! 저 그러시고요. 청년분들하고도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 지금 오히려 지금 숨은 상태가 돼 있잖아요. 좀 옆으로 여기 뒤에 쓰고 오히려 숨어 있으면 사진이 안 잘 나와. 만도 못해. 서 들어가 너도. 오히려 숨어 있으면 안 찍은 것만도 못해. 자, 됐어. 오케이. 됐어, 잘 나와. 성이 웃어. 좀 웃어야지. 예쁘다. 고개 들으시고. 저기 잠깐만요. 오히려 자꾸 가리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여기서 포삽처리 잘해줄 거야. 그러니까 웃어주시고. 잘생겼다. 네. 자, 웃어주세요. 웃어요. 이경영 하면 화이팅! 이경영! 화이팅! 이경영! 화이팅!